앤젤라 더크워스는 성공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특성은 열정과 끈기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말콤 글래드웰. 나는 자라면서 천재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다. 그 단어를 들먹이는 사람은 언제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런데 네가 천재는 아니잖니? 라고 불쑥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천재성과 재능에 관심이 많아서 누가 누구보다 재능이 많은지 자주 견주곤 했다. 아버지의 잣대를 보면 아무도 아인슈타인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서 장차 성공하는 데 지장이 생길까봐 염려했다. 2년 전 나는 천재들의 상으로 종종 불리는 메가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천재가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던 여자아이가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받게 된 상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대견하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나는 그냥 고마워요 아버지 라고만 대답했다. 지난 날을 곱씹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나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어린아이였던 때로 돌아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약간은 들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어른이 된 지금은 이 주장을 증명할 과학적 증거도 갖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강한 집념, 즉 그릿은 변화하는 특성이라는 사실과 이를 기르는 방법도 연구를 통해 알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탈고한 뒤에 아버지를 뵈러 갔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한 장씩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아버지께 읽어드렸다. 10여 년째 파킨슨 병과 싸우고 있는 아버지가 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듯 했고 책을 다 읽어드리자 나를 바라보았다. 영원 같은 순간이 지나간 뒤 아버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리고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릿, 성공의 필요 조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끈덕지게 자신의 일에 매달렸을까? 그들 대부분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해 보일 만큼 큰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이 늘 부족해 보였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였다. 그럼에도 불만을 가지는 자신에게 정말로 만족을 느꼈다. 그들 각자가 비할 바 없이 흥미롭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목표의 달성만큼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들이 해야만 하는 일 중에서 일부는 지루하고 좌절감을 안기고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들은 추호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은 오래 지속됐다. 요컨대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을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재능보다 2배 더 중요한 노력. 내가 재능이란 단어를 읽거나 듣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그러나 재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른 모든 요인을 간과하게 된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많은 이들이 시작했던 일을 너무 빨리, 너무 자주 그만두는 듯하다. 어느 날 하루 기울이는 노력보다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눈을 뜨면 러닝머신 위에 올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재능은 발휘되지 않은 잠자력일 뿐이다. 재능이 기량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력은 재능을 기량으로 발전시켜주는 동시에 기량이 결실로 이어지게 해준다. 열정에도 끈기가 필요하다.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열정과 끈기다.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옆걸음질 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기를 열망한다. 극단적일 경우 그런 집중력이 집착으로 불리기도 한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된다.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든다.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성장한다. 적어도 대부분은 성장한다. 성장에 따른 변화는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사춘기와 갱년기의 성격 변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성격 변화는 인생 경험의 영향을 더 받는다. 인생 경험이 정확히 어떻게 성격을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변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업적 포부를 계속 바꿔봐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소설가 존 어빙이 그랬듯이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거듭하다 보면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는 현실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상황에 던져진다. 첫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어느새 우리가 그분들의 보호자가 된다.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이므로 그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라진다. 즉, 우리는 필요할 때 변한다. 필요는 적응의 어머니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리있게 한다. 목적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한마디로 당신 내부에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 앤젤라 다크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쟤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야, 넌 머리가 별로 안 좋잖아. 이런 말보다 힘 빠지는 얘기가 또 있을까요? 노력해도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릿까지 갖춰서 경이로운 수준의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도 머리가 좋지만 적당한 노력을 하는 사람과 머리가 보통이거나 조금 떨어져도 열정과 끈기로 의식적인 연습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의 성과가 훨씬 높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힘이 나다가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나요? 내가 고른 직업과 내가 시간을 쏟는 것들이 내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건가? 근데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고 해요. 내가 뭘 억지로 저게 좋아 보인다고 나 자신한테 야 저거 좋아해봐. 사람들이 저거 좋대. 너도 좋지? 좀 좋아해보자. 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라고 했대요. 이 문장 되게 뜨끔했어요. 좀 좋아 보이는 거? 별로 그렇게 막 관심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 물건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되게 높게 쳐주고 부러워하고 야 역시 저 사람은 안목이 대단해. 그런 거에 휘둘려서 사고 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게 맞잖아요. 뭐 억지로 좋아할 수도 없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빅데이터가 내가 제일 잘 아는 건데 이제 그렇게 쇼핑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흥미도 나 자신한테 강요하다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시간 낭비가 되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주변의 격려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어떤 일이 좋아지려면 이제 자극과 정보를 누가 계속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면 나도 힘이 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사를 발전시키는 데는 리추얼이라고 하죠. 일상의 루틴처럼 어떤 장소에서 혹은 어떤 시간 그런 규칙적인 방향을 정해놓고 그걸 따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미니멀리즘과 습관의 힘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나 자신을 잘 알고 내 관심사가 뭔지 잘 알아서 주변의 것들을 제거하고 내 관심사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걸 키워내는 일.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다고 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매일 새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보다 가련한 인간은 없다. 그릿을 발전시키는데도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목적의식이 생긴대요.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릿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